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일 정묘 첫번째 기사 1436년 명정통 1년 왕세자와 신하를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고 할애를 받다. 임금이 왕세자와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고 건정전에 나아가서 왕세자와 군신의 할애를 받되 모두 보통대 의식과 같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옷의 안팎감과 안장 갖춘 말을 바쳤다. 외인과 야인도 또한 참여하였는데 외인 종 석견수가 예악 문물의 성대함을 보고 통사 윤인보에게 말하기를 내 나이 60여 세에 변경에서 생장하여 군신 경회의 성대한 예식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다행히 성대한 행사를 보게 되었으니 비록 극락정토라도 어찌 이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일 정묘 두번째 기사 각도에서 하전과 박물을 바치다. 모두 그전의 예와 같이 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일 정묘 세번째 기사 날씨가 흐려 회례연을 정지하고 관원에게 잔치를 내리다. 이품 이상의 관원은 의정부에서 잔치를 내려주고 참의, 첨지와 시신은 예조에서 잔치를 내려주었으며 그 나머지 각품이 관원에게도 또한 모두 잔치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일 정묘 네번째 기사 사인 위형이 반사한 여기를 가져오다. 평안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사인 위형이 반사한 여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이 앞서 매년의 여기를 본국의 절일사에게 주어 보냈는데 지금 절일사 남지가 돌아올 때에 중국에서 미처 반사하지 못했던 까닭으로 예부에서 성지를 받들어 위형으로 하여금 뒤쫓아가서 남지에게 주게 하고 만약 뒤쫓아 이르지 못하였다면 바로 왕국에까지 가서 교부하게 했는데 위형이 길에서 만나지 못했던 까닭으로 왔던 것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2일 무진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2일 무진 두번째 기사 채치운으로 하여금 사인 위형을 위로하게 하다. 의주에서 위로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3일 기사 첫번째 기사 예주로 하여금 여기를 맞이하는 의식을 찬진하게 하다. 그 의식은 기일 전에 유사가 골정을 건정전 한가운데 남향하에 설치하고 여길 안을 골패의 남쪽에 설치하며 사인이 설 자리를 여길 안의 동북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전하의 지형 위를 전정의 서계 아래에 동양하여 설치한다. 배위는 노대 위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사인이 전에 오르기를 기다려서 설치한다. 왕세자의 막차는 건정문 밖에 설치하되 지형에 따라 적당히 설치한다. 왕세자 이하 군신의 배위를 전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고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되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통창과 복례량의 자리는 군신의 배위 북쪽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마주보게 한다. 의장은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진열하고 악부는 군신의 배위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보통대의 의식과 같게 한다. 그날의 사인이 여기를 받들고 이르면 복례랑은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고 첨지 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먼저 전정의 배위로 나아간다. 사인이 광화문 밖에 이르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 아래의 지형 위로 나아간다. 사인이 여기를 받들고 중문으로부터 들어오면 전하께서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몸을 굽혀다가 지나간 후에 몸을 편다. 사인이 전에 올라가 여길이던 궤를 열어 안상에 편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노대 위에 배 위에 나아가서 판통례가 5배 고두하기를 개청하고 사찬이 국궁 5배 3고두 평신이라 장하면 전하께서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5배 3고두하고 평신하면 풍악이 그친다. 예를 마치면 이내 건정전에서 하마연을 베푸는데 전하는 동북에 앉고 사인은 동벽에 앉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4일 경호 첫번째 기사 배환을 보내어 사신을 평양에서 선위하게 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5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서울로 불러들인 김경재를 돌려보내도록 사관원에서 요청하다. 김경재는 그 죄가 진실로 크므로 마땅히 형벌에 처해야 될 것인데도 특별히 관대한 형벌을 쫓아 밖에 귀양만 보냈는데 지금 또 명하여 서울에 불러들이게 하니 진실로 타당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경재의 아내는 종실과 관계가 있으며 마침 해산한 달을 당했는데 시속에서 태산은 사람이 죽고 사는 데 관계된다 하므로 내가 이 때문에 불러와서 서로 보게 한 것이다. 해산을 하면 마땅히 본고장에 돌려보낼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야인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시방합 사인과 올량합의 도지비 유복 아한 등 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 감사에게 목면을 심도록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목면은 인간에서 긴절이 쓰이는 물건이다. 혹은 배를 짜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옷에 입히는 솜을 만들기도 하니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평안도 함길도는 겨울의 추위가 다른 도보다 배나 더하나 그 인민들이 겨울 추위를 막는 계책에 소홀하여 이를 심기를 즐겨하지 않는 까닭으로 지금 종자와 심는 방법을 보내니 경들이 나의 뜻을 본받아 돈의 각 고을에 나누어 먼저 관가로 하여금 심어서 토지의 성질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대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비록 자기의 생활에 절실히 이익됨이 있더라도 만약 관가에서 영을 내린다면 반드시 꺼리는 마음을 내게 되니 모름지기 강제로 이를 심지 말게 하라 하였다. 하여튼 우리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정효문, 박추, 문연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효문을 중추원 부사로 박추와 문연영을 사관은 좌우 정연은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제사 후의 패백 처리에 관한 박연의 상언과 예조의 논의. 이에 앞서 판봉 상시사 박연이 상언하기를 천신에게 제사 지내면 패백을 요대에 불사르고 지기에게 제사 지내고 인기에게 제양하면 패백을 예감에 묻사온데 이것은 신의 돌아가게 하는 예로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에 사람을 보내어 지켜본다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제사에 내단소의 제사는 지금 단을 쌓지 아니하고 또 구덩이를 설치하지 않아서 임시로 땅을 파서 망예를 겨우 마치자마자 곧 훔쳐 취하여 신을 업신여기고 예를 빠뜨리게 되니 불편한 듯 합니다. 그러나 단을 만들기 전에는 폐단을 구제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연영전과 종묘 사직 등의 제사는 이미 예감을 설치하고 또한 문단도 있으며 관숙이 구비했지만 그러나 예감에는 문단 속에 봉한 것이 없고 관리에게는 심찰하는 법이 없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매양 제사 지낼 때를 당하면 기일 전 3일에 종묘와 사직의 관원이 전사관과 함께 예감을 수리하고 깨끗이 하고 이내 전일에 넣어둔 패백을 살펴서 노예의 도둑질하는 마음을 막게 할 것이며 패백이 만약 썩었으면 꺼내어 이를 불사르고 만약 썩지 않았으면 따로 이를 저장하여 신주에 닦는 수건과 시루띠의 소용에 제공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했더니 이때 이르러 예조에서 이르기를 썩은 것은 불사르고 썩지 않은 것은 신주의 소용에 제공하는 것은 모두 옛날의 예절이 아닙니다. 위탕의 각 곳에서는 이미 맡은 관원이 있고 또 간수하는 사람이 있으니 마땅히 자물쇠를 설치하여 패백을 넣어둔 후에 곧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제사 지낼 때마다 감찰 점시하게 하고 씻고 소재할 때는 맡은 관원과 함께 예감을 열어보고 만약 도적질해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간수하는 노자와 관리를 취획하여 죄를 가하게 하되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고 구덩이 속의 패백이 만약 많이 쌓여서 구덩이에 꽉 차게 되면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되어 썩은 것은 구석진 곳에 옮겨 묻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태묘에 재양하다. 태묘에 친히 재양하고 재양한 관원에게 의정부에서 잔치를 내렸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1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노비를 정려받은 조종생의 논제에 대한 의논. 상부에서 아래기를 고만호 이천의 첩이 소장을 올려 고하되 이천의 진려 남편 조종생이 대언이 되었을 때 이천이 노비 이명을 죽였는데 종생이 후에 충청감사가 되고 이천은 청주에 살다가 병들어 죽었으니 종생이 특별히 그 부위를 후하게 하고 그 장사되는 일과 상중의 모든 예식에 수용되는 물건을 주니 이천의 아들 이자 오니 이를 매우 감사하게 여겨 또한 나의 비일명을 빼앗아 주었습니다. 하니 신등을 생각하기를 종생이 이천에게 본디 수양된 것도 아닌데 한 지방의 중임으로서 노비를 함부로 받았으니 이것이 비록 일이 사제 전에 있지만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노비는 청컨대 그 전에 예의에 의가에 관청에 소속시켰었어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그 전의 예란 무슨 예인가 하니 장령 황숙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조말생이 정려받은 노비를 사제 후에 일이 발각된 것으로 추역하여 논제하되 그 노비는 모두 관청에 소속해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생이 감사가 되었을 때는 범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 사문에 감히 유지되는 일로서 서로 알리지고 말하는 사람은 그 죄를 준다 했으니 백성에게 신용을 보이는 까닭인데 지금 그대는 법을 지키면서 사죄 전의 일로 허물을 들어 논박하고자 함이 옳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1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서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13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광평대군 여가 신자수의 딸을 친영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3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해도의 의원을 각도의 의학교유의 예의에 의가하여 제수하다. 이주에서 아뢰기를 해도의 의원은 구전을 없애고 각도 관찰사도의 의학교유의 예의에 의가하여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13일 김효 네 번째 기사 방어가 기묘한 함길도의 군량을 저장하게 하다. 상고로 하여금 본도의 쌀을 바치고 서울에서 받게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1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김영, 유상우, 윤맹겸, 문헌 등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건년에 백성의 생계가 고생이 되어 도적이 일어나 다니고 옥성이 번거로우니 나는 형벌이 적중하지 아니하여 죄 없는 백성에게까지 함부로 미칠까 염려된다. 그대들은 지금 백성에게 친근히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나의 지극한 마음을 받아 마땅히 백성을 어루만져주는 도의를 다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1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원윤, 의, 예, 정윤, 지, 신 등의 용서에 대한 논의. 임금이 말하기를 신이군 이 인의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가 없으나 그 아우 이 의, 이 예, 이 지, 이 신, 이 강, 이 승의 죄는 인과 비교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용서하고자 한다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죄가 궁에게 관계되는데 지금 기년도 되기 전에 갑자기 이를 용서한다면 악을 징계하는 일이 아닐 것이니 원컨대 용서하지 마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1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노비를 정려받은 조종생의 논제와 역질이 발생한 함길도에 조사관을 보내는 것에 대한 논의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이숙치가 아뢰기를 조종생은 이촌의 노비를 부당히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받은 노비가 비록 사죄 전에 있더라도 지금까지도 사역한다면 사죄 전의 것으로서 논할 수 없으니 마땅히 허물을 들어 논박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지금까지 사역한 것으로서 고집하여 말을 만들어 종생의 죄를 추역하고자 하나 가령 어떤 사람이 사죄 전에 포물을 한 사람에게 사설의 정려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옷을 만들어 입었다가 사죄 후에 발각되었다면 경은 이를 그대로 사죄우라고 하여 허물을 들어 논박하겠는가.
그 옳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함길도의 회령 종성 등지의 인민은 지난 얼몇 년의 기근이 있은 후에 역지를 얻어 죽은 사람이 매우 많다 하므로 드디어 도순문사 심도원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의 수요를 주문하게 하였더니 900여인이나 되었다. 내가 지금 찬성사 하경복이 그 지경에 가서 나에게 알리기를 역질로서 죽은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하니 내가 생각하기는 그 지경에 인민이 본디 8만여 명인데 만약 반이 넘게 죽었다면 4만여 명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경복의 말이 비록 다 참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다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지난번 본도의 도절제사 김종수와 도간잘사 정흠지가 친히 아뢰기를 역지를 알아 죽은 사람의 수요가 그다지 많은 데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였으나 이것이 어찌 참으로 아는 것이겠는가. 곧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 유일 것이다. 옛날 당 현종 때에 20여만인이 운남에서 상패했는데 숨기고 알리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스스로 알지 못했으니 오늘날의 일이 이와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사람을 보내어 주문하여 역질로 죽은 사람의 수요를 알고자 한다 하니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진제사라 일컬으면서 사람을 보내어 주문하며 오를 것입니다 하였다. 우의정 노환 판중추 원사 허조 판서 최사강 심도원 참판 복녀 남지 연번 박곤을 불러 이를 의논하게 하니 노환 등이 의논하기를 진제사를 보내는 것은 없애고 경찰관을 보내어 진제를 잘 했는가 잘못했는가를 교찰하게 하고 겸하여 죽은 사람의 수요도 각 체리에 가서 조사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신도원만은 홀로 아뢰기를 마땅히 행대 감찰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노환 등의 의논에 따라 즉시 판군자 감사 조수량을 함길도 경찰관을 삼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5일 신사 두번째 기사 평강현감 박경순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근래에 강원도는 흉년이 들어서 백성의 생계가 고생스러운데 평강으로 말하면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의 생계가 더욱 고생스러운 데다가 또한 연세가 흉년이 되면 도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형벌을 엄하게 하여 백성의 원망을 사게 할 수는 없으니 다만 불쌍히 여겨 구휼하는 것으로서 금돈을 삼아 그대의 직책을 다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5일 신사 세번째 기사 오창수 오승 원상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리다. 판동령부사 한창수와 숭정대부 참찬 오승 판중추원사 원상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었다. 창수에게 내리는 교지에는 이는 어버이를 살피는 것보다 큰 것이었고 정사는 노인을 공경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니 이것은 제왕의 성대한 전례이며 고금의 일정한 규정이도다. 경은 명벌의 기구이며 왕가의 폐부이도다. 공경으로서 윗사람을 섬김에 일찍부터 충순의 기풍을 나타냈으며 검소로서 몸을 지키며 평소부터 교만 사치의 습관은 끊어버렸었다. 번괭의 삼가고 조심함과 같은 점이 있으며 조광국의 겸손과 공손에 양보함이 없었다. 관지를 높은 바늘에 올려주며 청리의 모범을 보였다. 늙은 나이는 이미 70세를 넘었으니 특별히 대우를 마땅히 달존에 더해야 될 것이니 이에 전상을 따라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너라. 의척에게 융숭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가 어찌 사정으로 하겠는가. 고년에게 존경하는 예절을 더하는 것은 옛날의 방법이다. 덕을 귀하게 여기고 나이를 높여서 나라와 함께 다 즐겁게 되기를 기약하며 성품을 수양하고 심신의 화평하게 하여 영구한 세대에 늙지 않기를 바라노라 하고 오승에게 내린 교지에는 대신에 이미 노승의 덕이 있음에 임금이 마땅히 은수의 융숭함을 더하게 되도다. 이것은 곧 일정한 규정이니 나의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다. 경은 몸가짐이 공손하고 겸손하였으며 타고난 성품이 진실하고 순수하였도다. 충근함은 일찍이 대대의 조정에 나타나서 시정토록 변함이 없었으며 연치는 이미 70세가 넘었을 때 덕행에는 결점이 없었도다. 참으로 방가의 구인이며 낭묘의 숙망이임에 진실로 특수한 은총이 아니면 어찌 달전을 표창하겠는가. 이에 성주의 구장을 상고하고 양한의
고사를 거용하여 특별히 경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리노니 노년에 도움이 있기를 바라노라. 노인을 공경하고 현인을 높여서 보좌의 이익을 힘입고자 하니 몸을 편안히 하고 힘을 도와서 장수의 복을 영구히 받을 것이다 하고 원상에게 내린 교지에는 나이와 덕이 다 높음에 이미 달전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인정과 의리가 더욱 돋아오매 마땅히 충수의 융숭함을 더해야 될 것이다. 경은 평온하고 조용하여 허식이 없었으며 겸손하고 공손하여 지조가 있었도다. 태조의 알아주심을 만나 청리의 은혜를 대우하여 받았고 내 몸에 이르러서는 주반의 귀한 벼슬을 특별히 제수하였도다. 70세가 이미 지났으되 덕을 지킴이 더욱 견고하니 이에 작지를 고쳐 높은 데에 승진시키고 겸하여 안석과 지팡이의 내림을 더하노라. 경은 꼭 붙잡고 기대어 기체의 온화함을 기리게 하고 이미 편안하고 강령하여 장수의 덕을 영구히 받을 것이다 하였다. 달조는 세상 사람이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6일 이모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6일 이모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6일 이모 세번째 기사 한창수 오승 원상이 안석과 지팡이를 내린 것을 살해하다. 각각 전문을 올려 안석과 지팡이를 내린 것을 살해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6일 이모 네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박규가 해청 1년을 바치다. 성주 사람 박두성이 잡은 것이다. 관절사와 성주 목사에게 의복을 각각 한 벌씩을 내리고 두성에게 의복갓과 면포 15필을 내렸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6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원윤 이의생에게 제사를 내리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7일 개미 첫번째 기사 사인 위형이 여기를 받들고 오니 전쟁에서 영접하다. 임금이 왕세자 이하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전쟁에 가서 영접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임금이 정전에 나아가서 남양하였으니 사인이 앞에 나와서 예를 행함으로 임금이 답례하고 이에 건정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임금은 북벽에 앉고 사인은 동벽에 앉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8일 갑신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8일 갑신 두번째 기사 신인손을 명하여 사인에게 문안하게 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8일 갑신 세번째 기사 길리의 색을 고쳐 가래 색이라 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9일 얼리오 첫번째 기사 남궁계를 보내어 엄주 자치 통감의 사례를 하게 하다. 중촌부사 남궁계를 보내어 호삼성의 엄주 자치 통감을 내려준 것을 사례하고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표문에 성명께서 등극하여 천운의 태평을 열게 되니 해변 지방까지 은혜가 젖어서 인정이 깊어 감사히 여깁니다. 몸을 어루만져 어찌할 바를 모르며 뼈에 새겨 어찌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건대 저희 나라는 먼 변장에 공벽하게 처해 있으니 전적을 드물게 봄으로 고루해서 문견이 작습니다. 도의의 권한을 연구하지 못하며 실로 담을 대함과 같은데 어찌 안위의 자치를 알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마음만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외람이 상주하는 번거로움을 진술하여 감히 윤호의 바르심을 바랐었는데 지금 천안사신의 돌아옴을 당하여 특별히 비부의 장서를 반사하셨습니다. 다만 호시의 엄주본의 정리함은 명백하기가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고 제가의 혼회를 모아서 자세함에 진실로 마땅히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 완결된 여러 서적도 보관하여 계속해 내리심을 허락하시니 특수한 사정이 이에 이르게 되면 옛날에는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대개 교화는 문자가 같은 지방에 협족하고 인덕은 온 천하의 백성에 돈독하여 우전의 교육을 보급시킴을 상고하고 주시의 사람을 흥기시킴을 즐겨하여
마침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외람이 별다른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손으로 펴고 눈으로 보아서 백대의 간편을 널리 관람하고 해처럼 오르고 달처럼 항구하여 공손히 만년의 축수를 올립니다. 하고 박물표에는 황제의 돌벗이 매우 깊어서 서적을 특별히 반사하셨으니 토산물이 비록 박약하오나 소박한 정성을 본받아 삼가 예물을 갖추어 황새저포 20필,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 30필, 황화석, 만화방석, 잡채화석을 각 20장, 인삼, 송자 각 200건, 오미자 100건입니다. 위의 물건은 제조가 정하지 못하고 명목도 심히 적지만은 중심에서 나온 신임을 살피어 위에 바치는 의식을 용납하여 주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19일 을유 두 번째 기사 태왕태후 황태후에게 세저포를 바치다. 태왕태후와 황태후에게 바치는 예물은 모두 홍새저포,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 20필이었다. 4인 위형이 단자 15필을 바치니 마포 54필을 회정하고 이내 석던장 1개와 인삼 10건을 그에게 주었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2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비의 많은 것을 염려하여 감생할 족목을 마감하여 아뢰게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경비의 많은 것을 염려하여 호조판서 심도원에게 물으니 도원이 아뢰기를 용도는 심이 많은데 저장된 수량은 적어서 2년의 경비를 지탱하기 어렵겠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감생할 족목을 마감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2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1월 2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상지를 마치게 해달라는 김종서의 상서. 그늘에 내지를 받았는데 신에게 100일 후에는 임수에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자식이 부모에게 3년의 상복을 입는 것은 고금을 통하고 상하를 통하여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할 수도 없으며 어리석고 불추한 사람이라고 해서 미치지 않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개 부모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을 양육받은 은혜를 어찌 100일 만에 보답하겠습니까? 신은 궁향이 작은 재주로서 일찍이 임금의 사랑을 융숭함을 입어 죽기를 맹세하고 보답하기를 도모하여 멀리 변방에 수자리 살며 어머니를 모실 겨를이 없었는데 성상께서 자세히 살피셔서 신의 어머니의 슬하를 멀리 떠나 있음을 민망히 여겨 조금만 질병이 있어도 즉시 명하여 신을 불러와서 다시 서로 보게 하옵시고 또 의약과 식물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게 하셨으니 성생께서 해양하시는 은혜가 극진하여 빠짐이 없었으므로 신의 어머니가 감격하는 점을 비할 데가 없어서 매양 신에게 이르기를 너는 빨리 내 지책에 돌아가라. 너가 능히 성상께 축성을 다한다면 나는 비록 죽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신에게 가기를 권했습니다. 신은 또한 위로는 성상께서 위임하신 중대한 명령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자무께서 권면하는 간곡한 당부를 따라서 다만 감히 사직을 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어머니를 버려두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 반도 못 가서 흉부가 갑자기 이르게 되어 영구히 자모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사와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으나 미칠 수가 없게 되니 슬픔을 어찌 다하겠습니까? 지금 분묘에 연막을 지어 그 슬픔을 다하여 고복의 은혜를 갚고자 하옵는데 어찌 총명이 최질 중에 내릴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영광스러움은 이에 극진하온데도 부끄러움이 더욱 깊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어머니가 살아있을 적에 이미 그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후에도 능히 그 상제를 다하지 못했으니 그것이 자식의 직책으로서 효도의 영구히 이미 부족하게 되어 평생의 뜻을 세웠던 근본이 흔적이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물며 신은 기질이 우매하고 유약하여 더구나 배운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없으므로 모든 하는 일이 모두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는데 군료를 다스리고 변거행을 지키는 것은 더욱 그 단점이오니 어찌 마땅히 기복의 예의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만약 3년상의 기한을 짧게 줄이고 관직에 나아간다면 다만 국가에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효도로서 다스리는 정치에 누가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큰 도량을 넓혀 어리석은 진심을 꾸고 살피시어 유능한 사람을 뽑아 대신 보내어 신으로 하여금 상지를 마치게 하여 풍속을 면려하신다면 지극한 소원이라 이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하지 않고 서답하기를 지금 올린 글을 보고 경의 뜻을 이미 잘 알았는데 경이 친상의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진실로 좋다. 그러나 예로부터 임금에 관계하는 신하에게 마지 못하여 기복 출사시킨 사람이 잠은 많으며 또 조종의 성헌에도 장상의 신하는 관계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부모의 상에 특지로서 기복시킨 것이 예전에 기재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함길도는 지경이 저 오랑캐 땅에 연해 있으므로 수비와 방어에 기묘한 것은 본디 다른 도의 비교가 아니다. 하물며 지금 새로 설치한 군업의 무유하는 방법은 또한 평상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경은 옛일을 상고하는 힘과 일을 처리하는 재주가 있으며 일찍이 측근의 관직에 있어 내 뜻을 자세히 알아서 중대한 임무를 맡을 만한 까닭으로 일찍이 명하여 도관찰사로 삼았다가 또 도절제사를 옮겼는데 국방에 오래 있어 지방 풍속을 자세히 보고 적군의 약하고 강함과 백성의 진실과 허위를 자세히 다 알아서 처리함이 방법이 있었던 까닭으로 내 뜻이 단연히 경으로서 국방의 책임을 맡겼던 것이다. 지난번에 마침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군문이 오래 비었으므로 내가 심히 염려했는데 이미 장사를 지낸 후에는 옛날의 기복시키는 예의에 따라서 그 전 임무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내 뜻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서소가 비록 올라오더라도 마침내 따를 리가 없을 것이니 결코 다시 오르지 말고 억지로 죄질을 벗고 빨리 그 직책에 나아가라 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2일 무장 첫번째 기사 동교의 섬의 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2일 무장 두번째 기사 전라도의 해진과 강진에서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3일 기축 첫번째 기사 잔치를 열어 사인을 위로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4일 경인 첫번째 기사 사인 위형이 하직한 임금이 다례를 행하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서 다례를 행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4일 경인 두번째 기사 감사 수령이 하사품을 받은 후에 사례문을 올리지 못하게 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5일 신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5일 신묘 두번째 기사 지연일 현사 신처강과 정산 현감 이공거가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그년의 백성의 생계가 고생이 되어 도적이 일어나 횡행하니 그대가 가서 근신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5일 신묘 세번째 기사 김을현을 평양 선의사로 삼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6일 임진 첫번째 기사 형조 참판 김익정의 졸기 익정의 자는 자비이요 본가는 안동이다. 을과 제1등이 합격하여 여러 번 천직도에 습위, 혼납, 장령, 지사관, 대언에 임명되고 나아가서 충청, 전라, 경기 3도의 감사를 지내고 들어와서 동지, 총재, 경창부, 윤, 대사원, 2조, 예조, 형조 3조의 참판을 거쳤는데 이때 이르러 돌아갔다. 조문과 부의를 내리고 제사를 내렸다. 아들 둘이 있으니 김숙과 김형이었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7일 개사 첫번째 기사 동교의 섬의 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8일 가보 첫번째 기사 야인 14인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다. 여진의 지휘 어부로 등 3인과 올처갑의 지휘 다롱합 등 8인과 올량합의 천호 다음 8호 등 3인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9일 을미 첫번째 기사 200의 시집을 5품 이상의 관원에게 나누어 주다. 종친과 문신 5품 이상의 관원에게 주자소에서 인쇄한 200의 시집을 나누어 주었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1월 29일 을미 두번째 기사 각 도감의 각색 구전 별자는 2조에서 당 참례를 행하게 하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여러 도감의 각색 구자 별자는 모두 본조의 당참례를 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1월 29일 을미 세번째 기사 3등의 속현이 된 강동현의 천호를 혁파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지금 강동현을 3등의 속현으로 삼아쓰되 두 고을에는 예전부터 각기 천호가 있었으며 지금은 두 고을의 마군, 보군의 수요가 합계 661명이므로 다른 고을의 군인 수요와 서로 비등하니 각기 천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원컨대 강동의 천호를 혁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일 정류 첫번째 기사 문소전의 친히 제양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일 정류 두번째 기사 사직단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일 정류 세번째 기사 이진과 김종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진을 동지 중추원사로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2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2일 무술 두번째 기사 동지 중추원사 이선의 3년상을 지키게 해달라는 상은 이선이 글을 올려 사면하기를 신의 집안은 흉화가 일어나 외조모인 찬덕 주씨에게 수양되었는데 주씨가 세상을 떠나며 상복을 입고 빈소를 모셨으나 장사를 마치지 못했는데 신에게 최복을 받기를 명하니 신이 명령을 듣고 애통함을 다함이 없으며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생각하건대 신하와 자식의 도리는 충성과 효도뿐입니다. 충성이 아니면 임금을 섬길 수가 없으며 효도가 아니면 어버이를 섬길 수가 없으므로 하나라도 한쪽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이 나서 기년이 되기 전에 우리 태조께서 명하여 후정에 들어오게 하고는 특별히 외조모에게 명하여 안아서 기르게 하셨으니 소신이 출세하여 장대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은 비록 모두 성조의 지극한 인해하신 덕이지만은 또한 주시의 양육한 은혜에 연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이 진실로 의리에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 양측께서 당에 계시다면 비록 마음과 같지는 못할 것이나 하물며 세속에서 100일의 상을 치르게 되면 슬픈 정은 거의 펼 수가 있지만 그 길이 매우 짧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큰 도량을 넓혀 어리석은 심정을 굴려 살펴서 기복의 명령을 환수하고 의복의 제도를 따르게 하여 효도로서 다스리는 정치를 빛나게 한다면 어찌 다만 미신만이 조석으로 칭송 기도할 뿐이겠습니까? 또한 주씨께서도 지하에서 감격하여 울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찬덕은 내관 이름의 하나이고 의복은 복제가 없는 사람이 의리로 입는 친척이나 지인의 복을 말한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3일 기해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4일 경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4일 경자 두번째 기사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4일 경자 세번째 기사 시방합 등에게 의복을 내려주다. 의복 가신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4일 경자 네번째 기사 외적에게 잃었다가 찾은 진성의 이름을 고치게 하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진성현은 본리 강성이라 일컬었는데 외적으로 인하여 땅을 잃게 되면 그 속현인 단성과 명진현을 합쳐서 진성이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날 명진이 이미 거제에 옮겨 소속되었는데도 그대로 진성이라 부르게 되어 명칭과 실상이 서로 오거나니 청컨대 단성으로 고쳐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5일 신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5일 신축 두번째 기사 군자관과 광평대군의 재택공사에 참여하는 선군이 얼어 죽지 않도록 힘쓰다. 선군 400명을 사역하여 군자관과 광평대군의 재택을 지켜야 했는데 임금이 주위에 어른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진무 김자렴을 명하여 가서 보게 했더니 호솥을 입은 사람이 4명이나 있으므로 즉시 제 영감으로 하여금 동옷을 지어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각고을 연변의 방비를 튼튼히 하다. 이 앞서 평안도 도안무사가 치보하기를 각고을 연변에 민가가 많은 땅에는 마땅히 목책을 설치해야 될 것이며 그 민가가 많지 않은 곳은 모두 내지에 옮기게 함이 어떠합니까 하며 정부와 각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만약 내지로 옮기게 한다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격으로 서로 위험할 뿐 아니라 저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겁이 많다고 할 것이며 또 변반 백성들이 직업을 편안히 하는 것은 강변의 전지를 경작시키는 것뿐인데 만약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한다면 반드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며 마땅히 겨울철이나 성읍에 들어와서 지키게 하고 농사철에는 산을 의지하여 막을 만들어 해가 돋기를 기다려 농사 일을 하다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막에 들어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흉년의 대책으로 각사의 공비 등을 헤아리기를 아뢰다. 경조에서 아뢰기를 근년에 흉년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쓸 경비가 겨우 1년을 지탱할 만하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각사의 공비와 제처의 넘료와 여러 종류의 지비를 헤아려 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고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종묘에 행제할 때 배제관은 출입을 금하다. 판중추원사 허조가 아뢰기를 대저 공경하고 근신하는 마음은 게을하기가 쉽고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운데 종묘에 친히 행제할 때에 배제관이 미리 차례대로 서서 있다가 오래된 후에 제사를 지내게 되니 오래 있으면 게을러지는 마음이 반드시 발생하고 공경하고 근신하는 뜻이 반드시 해이하게 됩니다. 신이 바라옵건대 지금부터 배제관은 마땅히 제사를 지낼 때에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미리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내가 마땅히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이 인손과 김길통의 거관에 대한 사관원의 상소 관직은 임금의 큰 권한이니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국가에서 이미 관자에 따르게 하는 법을 만들어 매양 제수할 즈음에 비록 한 계급과 한 작품이라도 감히 함부로 베풀지 않았으니 그 관작을 중하게 여기는 법이 지극하고 충분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조 좌랑 이 인손과 병조 좌랑 김길통은 모두 선물량으로서 승진하여 좌랑이 되었는데 임기가 찼는데도 즉시 거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봉훈랑을 더하여 정랑으로 체대될 날을 기다리게 되니 이는 장차 모두 선무랑으로서 64개에 이르면 관등을 띄어 사품으로 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세에서 아첨하고 역관운동하는 기풍이 이로 인하여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태평한 세상의 영전에도 어긋남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인손 길통은 전례에 의하여 거간하게 하여 관작의 권한을 중하게 하고 붕비의 기풍을 막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손과 길통 등이 즉시 거간하지 않는 것을 나는 옳지 않게 여기니 뒷날에 마땅히 이를 고칠 것이다 하였다. 붕비는 붕당을 지어 자기 편을 두둔합니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종정선과 등호구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봤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고기를 먹도록 명하다. 종서가 굳이 사양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최복을 벗은 것은 큰일이고 고기를 먹는 것은 사소한 예절인데 지금 경이 이미 최질의 상복을 벗었으니 어찌 사소한 예절을 고집하여 굳이 사양하는가. 하물며 변장은 그 임무가 지극히 중요하므로 더욱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으니 사소한 예절에 고집하지 말고 내 뜻에 부응하라 하니 종서가 그제야 고기를 먹었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3일 기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3일 기효 두 번째 기사 황득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3일 기효 세 번째 기사 각골 수령의 집이 하삼도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맞이하고 보내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함길도 두 도의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 길이 막혀 있으니 마땅히 궁휼해야 될 것입니다. 각 고을의 수령의 집이 하삼도에 있는 사람은 모두 본가에서 맞이하고 보내며 왕래하는데 그 배단이 매우 크니 그무로는 모두 그 처자를 거느리고 서울에 이르게 하되 그 고을에서 맞이하고 보내는 것을 모두 서울에서 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2월 13일 기효 네 번째 기사 사직제의 음복례에 관한 예조의 상은 아뢰기를 여러 제사의 의식 가운데 종묘 사직과 각처에서 여러 제향의 음복을 모두 가장 높은 한유의 준소의 수를 가져와서 음복하게 하였는데 임자년에 이르러 사직에 각각 단을 설치해 개찬한 의주에 합작하는 예를 사용하였으니 여러 제향의 음복과 같지 않으면 진실로 불편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직제의 음복예도 또한 여러 제사의 의식에 의거하여 각각 가장 높은 위준소의 수로서 음복하게 하고 합작의 예를 쓰지 아니하되 초혼관이 먼저 사단에 나아가고 대축이 국사 준소의 술을 가져와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이를 마시고 이를 마치면 단에서 내려 다음에 직단에 나아가고 대축이 국직 준소의 술을 가져와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마시고 이를 마치면 단에서 내려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망제와 선농제에 쓸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5일 시내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군사 중에 힘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씨름을 하게 하여 그 이긴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이사금이 칙수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정조사 이사금이 칙수를 받들어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온 임금이 왕세자와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칙수를 맞이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칙수에 상주한 건주의 도지위 이만주 등이 나쁜 행동을 쌓아 고치지 아니하고 혼란의 야인을 여러 번 꾀어 본국의 변경에 와서 겁탈하고 죽이는 등의 일을 상세히 알았다. 대개 이 도적은 짐승의 성질이 있으므로 덕으로서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위력으로서 겁나게 해야 될 것이다. 칙수가 이르면 왕은 군비를 엄하게 단속하여 그들이 재차 침범하거든 즉시 이를 물리쳐 없애버려 변방의 백성이 편안함을 얻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임영대군의 집에 거둥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유성의 움직임 밤에 유성이 대미성의 서반으로 들어갔다가 혼원성으로 들어갔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주화랑을 정랑으로 승진시키는 일에 관해 이조에서 아뢰다. 주화랑으로 성효가 있는 사람에게 임기가 차면 그 조의 당상관으로 하여금 특별히 천가에 그대로 정랑에 승진시켜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한 것이 이미 경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정랑에 옮기게 되면 그간할 때는 부득이 사품에 제수하게 되니 승진이 너무 빠르므로 관자를 따르게 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주화랑으로 거간하는 사람은 그대로 정랑에 옮기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2월 19일 을묘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강무장에 관하여 병조에서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이천현 19처를 강무장으로 정하여 사람들의 벌목과 경전을 검하였으니 이미 기간을
기간한 전지는 검하지 못하고 비록 표적안이라도 구장이 아니면 또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성군을 혁파하여 도호부를 삼다. 이내 판관을 설치하여 도절제사로 판부사를 겸하게 하고 도절제사 도수령관을 혁파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임영대군의 집에 거둥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2일 무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2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지철산 군사 신종과 임실 현감 강의가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수령의 임무는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그대들은 가서 그대의 직책에 조심하고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백성들에게 그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2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연법의 설시 규획에 대한 정인지의 상언. 충청도 감사 정인지가 상언하기를 거기 생각하건대 매년 가을마다 위관이 손실을 중하게 함이 능히 알맞지 못하여 백성들이 또한 번거롭게 여겨 소란함으로 전하께서 공법을 행할 것을 의논하여 장차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니 조정의 의논이 서로 같지 않음이 있으므로 일이 중지되고 시행되지 아니했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주례에 농사를 맡은 관원이 늦가을에 들을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시찰하고 연법을 만든다 했으니 그것을 법용한 무리에게 맡기지 아니했음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절목에 상세한 것이 전하지 않을 뿐이오나 용자의 이른바 공법이 좋지 못하다 한 것은 후세의 실수이고 선왕의 법은 아닙니다. 이러고도 폐단이 없는 법은 있지 않으니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손실에 따라서 손실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이 된다 하오니 그 말을 듣는다면 진실로 좋은 법이 되지만은 시행하는 실제로 진실로 알맞게 되지 못하니 이것은 다 같이 알맞지 못한 것이 된다면 오히려 저것이 이것보다 나은 편이 될 것입니다. 신은 지난 가을의 손실에 있어 규획이 세밀하지 않음이 없고 포치가 주비하지 않음이 없지만 그러나 알맞음을 잃은 주군이 잠은 많았다는 것은 연법이 법용한 무리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함을 마음대로 하여 고찰이 두루 미치지 못한 때문입니다. 지금 신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되기는 연법을 모두 수령에게 맡기면 1일 동안에 다 범한 것이 2000결 정도에 이르게 되므로 토지 광대한 것이 충주만한 것이 없지만은 10일 사이에 또한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설사 구획을 대체의 줄거리를 별도로 갖춰 올리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에게 한두 고을에 시행하도록 허가하신다면 단연코 백성들이 원망을 일으키고 국가의 세액에 결손 나지는 않게 할 것입니다. 삼가 임금께서는 살펴서 재택하소서. 1. 모주 주내의 권능 성명을 맡은 수전 한전 500결은 책에 천자에서 월자까지를 지심 몰아쓰고 영자에서 왕자까지를 지심 몰아쓰고 추자에서 여까지를 지심 몰아쓰고 조자에서 산까지를 지심 몰아쓰고 검자에서 혹자까지 지심 몰아쓰고 거자에서 내자까지 지심 몰아쓰되 뒤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1. 수전 한전 합계 50결에 지심 1인을 2대 전작자로 쓰며 매 500결마다 권능 1인을 2대 그 마을 사람으로 택정할 것이며 1. 권능은 지심인을 거느리고 맡은 구역의 수전과 한전의 손실을 간판책에 전사하여 매 8월 보름 전에 그 고르의 관원에 바칠 것이며 1. 권능은 매자의 손 아래에 수, 한, 풍, 박, 상, 충, 황, 무, 희, 종의 손을 쓰고 그 벽국시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은 기록하지 말고 손이 7, 8분의 1이냐
전손인 것만 기록하게 할 것이며 1. 수령은 권능과 지심인을 거느리고 들에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시찰하고 그 손실의 상황을 분변하여 책 안에 쓰되 매자마다 상등은 실 20분, 혹실 9분, 손 1분, 혹은 실 8분, 손 2분, 혹은 실 8분, 손 3분으로 쓰고 중등은 실 6분, 손 4분, 혹은 실 5분, 손 5분, 혹은 실 4분, 손 6분으로 쓰고 하등은 실 3분, 손 7분, 혹은 실 2분, 손 8분, 혹은 실 1분, 손 9분으로 써서 이를 인쇄할 것이며 1. 올곡식의 전지는 비록 혹 충실하지 않더라도 대저 모두 보리, 밀, 늦팥 등류의 곡식을 심을 수 있으니 다품할 필요가 없으며 1. 수령은 매자의 손실을 분수로서 문수를 준다며 백성들은 모두 분수로서 실제를 삶을 것이니 가령 7분이면 70복을 경작하는 사람은 77이 49인 것을 알아서 49가 그 해의 실제가 된 것을 알 것이며 1. 다품의 효령은 먼저 지심과 권능이 글자와 결, 복을 익숙하게 아는 데 있으니 전주와 더불어 미리 먼저 기록하여 모두 전작자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또한 시행하기 어려운 위치가 없을 것이며 1. 5결 안에는 볕곡이 되게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으며 그 수저는 더욱 그다지 차이가 없으며 두매의 험한 땅은 다품할 부분은 비록 적지만은 어려울 것이고 평평한 들과 넓은 들의 땅은 매우 쉬울 것이며 1. 권능이 매자의 손실을 잘못 시행하여 다품을 취재시킨 것은 논죄하고 수령이 잘못한 사람은 감사가 고찰할 것이니 이같이 한다면 다품하는 법이 간단하고 쉬워져서 민간의 소란함과 간리의 사기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에 내려 각조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2월 23일 김이 첫번째 기사서 햄놀이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2월 23일 김이 두번째 기사 공법 시행에 대한 의논. 상점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국가의 손실은 다품하는 일은 관계가 지극히 중대한데 근래에 다품이 알맞음을 잃어 많이 받으면 걸왕처럼 되고 적게 받으면 오랑캐처럼 되니 내가 심히 염려된다. 조신들은 각각 그 소견을 고집해서 의논이 부산하여 따를 바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느라. 옛날의 공법이 좋은데 시행하고자 해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니 대산 이숙치와 참성 신계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옳습니다. 근래 손실을 다품하는 법이 알맞지 못함이 더욱 심하니 공법을 행하는 좋은 점과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세물에 통달하지 못하니 조종의 법을 경솔히 고칠 수가 없는 까닭으로 공법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으나 지금 그 패단이 이와 같으니 1, 2년 동안 이를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나 공의 수량이 많으면 백성들이 견딜 수 없으니 만약 흉년을 만나면 수량을 감함이 오를 것이다. 또 1결에 20도는 너무 많으니 15도로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너무 많아도 옳지 못하고 너무 적어도 옳지 못하다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옳습니다 하였다. 여조판서 허승이 대답하기를 원전이 손실의 예의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2월 23일 김이 세번째 기사 야인의 땅에 살던 김오미의 처리에 대한 의논. 김오미는 본국 사람이었다. 나이 10여 세에 야인에게 사로잡혀가서 야인의 딸을 아내로 삼고 야인의 땅에 살았는데 그 사는 곳이 우리 국경과 매우 가까웠다. 그 어머니가 길주에 살고 있어 매우 가까운 땅인데도 한 번도 와서 보지 아니했다. 지난번에 변장이 권하여 투하해 왔는데 그 뜻을 모르니 야인의 땅에 돌아가고자 하고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까닭으로 정부에 의논하여 공주에 두고 관노를 삼았는데 지금 공주가 가까운 땅이라서 도망해 돌아가기가 쉬울 것이므로 다시 옮겨 나주의 관노에 소속시키고 그 어머니로 하여금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전토를 헤아려주고 그 생업을 편안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2월 24일 경신 첫번째 기사 변경을 지키는 장수의 임무에 대해 한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다. 변경을 지키는 장수가 군주를 교론하고 활쏘기를 일으키는 것은 실로 중요한 사무이다. 일찍이 국가의 대의로서 경을 쇠질 중에 기복시켜 길복을 입고 부임하게 했으니 모름지기 친히 활과 화살을 잡고 군사들을 거느려 격려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2월 25일 신유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등실아에게 의복을 내려주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이만주와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지휘 고두리토 등 6명이 왔고 대마주 종정승이 보낸 마다 산보라 6인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